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을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홍 교수의 시사특강, 오랜만에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한 면을 비평적으로 성찰하는 시간, 홍 교수의 시사특강. 오늘 이 시간에는 공정사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세상은 불공정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참 세상이 공정하지 못해. 너무 불공정해. 이 공정이란 말이 우리 시대의 하나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다 달라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공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과연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공정성을 추구해야 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 모두가 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대안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아마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백과사전, 여러 사전들을 우리가 열어서 공정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요약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명과 창의를 장려하며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공정사회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사전 안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구나.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가 하면 결과가 빠져 있어요.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출발과 과정, 거기서 공평한 기회를 준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 공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평등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다릅니다. 공평과 평등은 달라요. 이 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나하고 뭔가 차별성을 느낄 때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오히려 공정한 것일 수가 있어요. 평등과 공정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권투 선수인데,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리치가 길어요. 팔이 길죠. 그 대신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저보다 작은 선수, 같은 체급인데 등치가 크고 좀 몸집이 크니까 몸무게는 저하고 같은데 키가 작고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리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권투 경기를 할 때 이게 불평등하다고 해서 저에게 감점을 줄 수가 없어요. 리치가 팔이 긴 선수에게 감점을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자연적인 불평등이거든요. 이건 공정한 거예요.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IQ가 200이고 한 사람은 100이다. 저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 이 사람에게 50점을 점수를 깔아줘야 돼.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끼는 불평등 중에 대부분은 그게 공정한 거예요. 이건 인간이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건 받아들여야죠. 요즘에 그 교육 분야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이제 1등 했을 때 상장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걸 어떤 생활기록부의 어떤 부분에서 그거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못 받았다든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 불이익을 주고 그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애써서 땀 흘린 결과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은 학생들을 배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과 공정이라는 개념 사이의 그 혼동을 우리가 많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림을 보실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여기 여러분의 이제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두 이제 그 그림이 나타나 있죠. 한쪽은 equality가 있고 오른쪽은 equity가 있어요. equality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equality는 이 동일성입니다.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equality예요. 근데 equ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공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equality를 평등이라고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오류는 뭐냐면 그것이 획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그게 공정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라요.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출발점과 과정에서 공평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높이의 발판을 딱 세 사람에게 세워줬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부터 키가 컸던 사람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키가 작았던 어린아이는 발판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결과 속에서 공정성을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된 공정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 버려요. 그리고 역차별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유전무죄였는데요. 지금은 유전유죄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유전유죄, 무전무죄예요. 돈이 없으면 무조건 선하다. 죄가 없다. 아닙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요. 가난이 미덕은 아니에요. 부자가 미덕은 아니지만 돈 많이 가진 것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 자체가 불공정하게 그 돈을 벌었을 때는 그거 죄인이지만 땀 흘려서 공정하게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볼 때 진정한 공정성은 결과까지도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불공정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열매를 따먹게 됐구나. 그러면 그 결과에 있어서 불공정을 시정해주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은 기회만 주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정부에서. 난 똑같이 포퓰리즘을 실현했다. 끝. 아닙니다. 그래도 그 여건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그래서 이퀄리티가 진정한 공정성의 개념이 아니라 이퀴티라고 하는 것. 가장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높은 받침대를 세워줘야 열매를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줄 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출발점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공정성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정성은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출발, 과정, 결과. 여러분, 이건 책에도 안 나와요. 인터넷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한 쉽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된 그 공정성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주려고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공정성을 나눠 놓은 거예요. 시작의 부분에서 공정성이 실현돼야 돼요. 과정의 부분에서 공정성이 실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의 부분에서 공정성이 실현돼야 돼요. 시작은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이 책임.
국가도 책임이 있지만요, 국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책임을 부과시킬 때 공정하게 책임을 부과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등에 짊어지고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의 타격을 덜 받아요. 그런데 타격을 덜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약한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힘이 있는 계층들에서 코로나의 타격을 덜 받게 됐다. 이거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왜? 책임을 너무 약한 사람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책임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너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도 생존이지만요, 내가 지금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도 생존입니다. 그분들에겐 내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코로나보다 더 급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이게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똑같이 부과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밥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도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공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책임을 부과시켜야 돼요. 이게 법적인 차원이에요. 의무의 차원. 왜 이 세상이 불공정하게 됐냐면, 시장경제 이전에는 사람들이 권리를 말할 때 반드시 책임을 얘기했어요. 권리를 말할 때 반드시 책임을 얘기하게 됐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권리는 얘기하는데 책임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볼 땐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내가 책임이 부과됐다고 하는 것,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시장경제 이전에는 공정성, 그러면 이게 바로 합리적인 거예요. 이 사회적인 개념이 공정성이.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이후에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공정성이란 말이, 합리성이란 말이 효율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합리적이다 하는 게 자본주의 이전에는 합리적이란 말이 공정한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 공정한 거고 공정한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모두가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이후에는요, 합리적인 것이 효율적인 거야.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합리성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후에는 사람들이 권리는 추구하는데 책임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정성을 바치는 두 기둥은요, 권리와 책임이에요. 이 둘이 함께 유지되지 않으면 공정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이 공정하지 않냐 하면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는데요, 책임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 주위에도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모두가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요. 근데 책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한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동체, 사회, 국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모두가 권리는 주장하는데 과연 자신의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과연 누가 책임을 말하고 있는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문제가 터져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모두가 잘못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자기가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권리들을 얘기할 때는 민감하게 자기 권리를 얘기하죠.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권리와 책임이 분리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적 합리성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셋이 만족돼야 돼, 충족돼야 돼요.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본과 정보가 공정하게 교환돼야 돼요. 여러분, 내쉬의 균형이란 말 잘 아시죠? 내쉬. 경제학자죠, 미국의 경제학자. 내쉬.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어. 내가 100원 가졌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을 또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실을 또 네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들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100원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돈을 가지고 비교하지도 않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가.
그래야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내가 100원을 가졌는데도 네가 몰라. 근데 네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아. 이게 뭐냐면 이 정보가 교환되질 않아요. 정보가 차단되고 정보가 독점되고 정보가 해킹되고 있고요.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두가 나를 알고 있다든지 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정보를 통해서 차별성이 생겨요.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등이 깨져요. 공정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해.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독점하게 되죠. 힘이 남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는 공정사회가 가기 위해서는요, 힘이 올바로 사용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학관계가 이루어지죠. 권리에도 힘이 사용되고 책임에도 힘이 사용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책임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권리에만 사용해요. 그럼 힘이 남용되게 됩니다. 내가 힘을 누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뺏기게 되죠.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성이에요. 내가 배를 더 불리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럼 공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힘이 올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이 함께 움직여져야 되고 거기서 공정성이 회복될 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인원 제한이 허물어지고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데 똑같은 업종에서 또 어떤 업종에서는 또 인원 제한이 실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속에는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있고 힘의 남용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작의 단계에서도 공정해야 되지만 교환의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실현돼야 되고 마지막은 뭐냐? 결론적으로 그 결과물이 똑같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배에 있어서 자본과 또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본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정성이 깨지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이유는 지금 이 셋 중에 어딘가에서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공정성은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 분야가 복합된 이 복합 개념이에요. 책임적 공정성, 교환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공정성이 지켜질 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권리와 책임이 존재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 없는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고 책임 없는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는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힘이 올바로 사용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만을 위해서 힘이 사용될 때는 반드시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그 힘이 나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 힘이 사용될 때는 공정사회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힘의 남용이 있는 사회는 절대로 공정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공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